Welcome to 정희 월드. 어릴 적 엄마의 자리는 외할머니가 대신했다. 자식의 넷이나 두고 떠난 남편 때문에 엄마는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건강하고 활발한 형제들과는 달리 나는 체구가 작고 수시로 빈혈에 시달렸다. 잘 먹지도 말하지도 않는 내가 입을 꽉 다물고 구석에 앉아있으면 할머니는 별나다며 혀를 차곤 했다. 왜 먹지 않느냐며 달래든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손 닿은 대로 툭툭 올려놓은 할머니의 밥상이 싫었다. 찌개를 덜지 않고 한 냄비에 퍼먹는 것도, 김치찌개에 둥둥 뜬 쇼트닝 기름덩어리도 모두 할머니의 말씀을 안 듣고 조그만 게 잔소리 해대면서 신발이나 옷에 흙이 묻는 게 싫어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집에만 앉아 인형 옷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리는 초등학생이라니.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고 내 방식대로 내 살림을 살다 보니 독특한 내 성향이 취향이 됐다. 어렸을 때처럼 인형 옷을 그리며 놀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내 놀이의 영역은 집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살림에 대한 애착을 하자면 끝이 없다. 꽃도 좋고 그릇도 좋지만 패브릭의 질감도 좋아한다. 패브릭의 세계는 섬세하고도 오묘하다. 태그에 순면 100%라고 쓰여있다고 해서 다 같은 면이 아니다. 원사의 종류와 직주 방법, 그리고 바느질 방법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진다. 힘들어도 손다림질을 하는 이유는 패브릭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사람들이 명품 쇼핑백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듯 나는 마음에 드는 원단을 모아둔다. 선물을 받으면 선물 자체보다 포장재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리본과 태그를 따로 떼서 보관한다. 그리고 잠옷이나 수건, 에코백 등에 구멍이 나거나 장식이 필요할 때 손바느질로 태그처럼 달면 느낌이 새롭다. 마음에 드는 잠옷이나 슬리퍼는 자주 빨아 구멍이 나도 쉽게 버리지 않고 낡은 부분을 몇 번이고 꿰매서 사용하고 때로는 패치를 달거나 천을 덧대 수면을 연장시킨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구입한 1,000원짜리 바구니는 패브릭으로 커버를 만들고 보관해둔 포장 리본을 태그를 달아주면 순식간에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라이프 스타일의 라인이 제품으로 변한다. 옷걸이에 걸어둔 옷은 옷장 문을 꽉 닫아두어 어깨가 먼저 삭는데 삶을 수 있는 패브릭으로 커버를 만들어 옷 위에 덧씌워두곤 한다. 좋아하는 옷을 오래 입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색상과 길이와 형태가 제각각인 옷을 같은 옷장에 넣었을 때 통일감 있게 보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지난 30년간 동안 내가 집에서 혼자 놀던 방법의 일부다. 살림이 취미 영역이라면 나는 장비병이 심한 취미생활자다. 오래전부터 여행을 가면 유명 건축물과 유적지에 가는 대신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골목을 찾아다니곤 한다. 알려진 명품 말고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내겐 여행하는 재미다. 패브릭 조명, 그릇 가구, 미술 도구, 바느질 소품 등 특정 제품을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모여있는 골목을 찾아가면 해당 분야의 장인들을 만나게 된다.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단 가게와 양장점 부품 가게 등을 다니며 옷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부품이 있으면 내 서랍 속에 있는 물건들과 조화롭게 생각해 몇 가지를 구입한다. 이런 패턴이 내 호기심을 자극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됐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를 따라하며 내 것으로 만들었고 60대가 되어가는 지금도 반짝이는 지혜를 가진 이들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지금껏 체득한 노하우를 그들과 나눌 생각이다. 종종 SNS에 찾아와 살림이나 미용 비법을 공유해달라는 이들이 있다. 타인이 관심이 두려웠던 시절에는 가끔 무례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면식도 없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안 뒤에도는 태도가 바뀌었다. 나는 왼손잡이다. 칼질을 하든 가위질을 하든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쳐다본다. 이 자체보다 사람들이 시선을 견디는 게 힘들어 나는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정리를 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과정의 번거로움을 생략한 채 완성된 결과만 보여주고 싶었다. 할머니의 영향도 있다. 왼손으로 글 써서 글을 쓴다고 엄청 혼났었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내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3, 40년 된 팬들이 있다. 그들은 나조차도 잊고 있던 나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헤어핀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기억하고 오랫동안 오래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면 언제 입었던 건지 기억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팬들과의 거리도 좁혀졌는데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살림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던 애들이 어느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멋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도예가, 요리사 등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도 꽤 많다. 그렇게 내 팬들이 내 자부심이 됐다. 요즘은 가끔 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내가 지방에 사는 팬들의 집으로 놀러 가기도 한다. 팬들과의 접점이 없던 내가 팬들을 처음 만난 건 1998년 서정희의 자연주의의 살림법을 출간했을 때였다. 살림에 대한 실용서를 출간한 초창기여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사인회도 열었다. 데뷔 때부터 활동한 내용을 모아 파일로 만들어 온 팬들을 보며 받았던 감동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아마도 살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그 즈음인 것 같다. 편견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던 이들이 나를 곡해할까봐 이혼이 두려웠던 건지도 모른다. 내 살림이 완성은 완벽한 가정이라고 믿었으니까. 이혼 후에는 새로운 팬들이 생겼다. 한 그룹은 내 생활 동선 안에 있는 지인들이고 한 그룹은 조용히 나를 지켜봐줬던 이들이다. 슬프게도 모두 여전히 엘리베이터만 10만 기억하는 하나같이 나를 보면 짠하다는 모두다. SNS 계정을 만들고 일상을 공유하고 시작한 것은 오랫동안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준 팬들을 위해서다. 과거의 나라면 포스트 아래 달린 댓글을 읽고도 좋고 싫음의 감정을 표현 없이 지나갔겠지만 요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답을하려고 한다. 그것이 새로 생긴 혹은 오래된 친구들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이자 묘리다. 인생 후반부를 함께 가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겠다. 계획도 세워놨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거다. 모두 불러 모아서 북콘서트도 열고 디너쇼도 열 거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던 19세 서정희의 삶은 더 이상 없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씩씩하게 재미있게 살 거다. 아, 군대처럼 행군을 하더라도 아름다움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튜트 스커트를 입어야겠다. 행진곡은 클래식으로 해야지.